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선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은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어느 때보다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일정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일주일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정식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유세 차량을 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다음 달 3일까지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에 일괄 발송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지방의원 등 42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재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관심은 민주당 경선 때보다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까지 앞두고 있어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독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예고됐지만 지방 권력을 견제할 야당 후보의 당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들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6.13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시사평론가인 김대현 유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사상 최대라고 하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무소속 후보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그만큼 잡음이 많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냐 바람 선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민주당이 이제 강주 전남의 한 곳을 제외하고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취약한데 만약에 조직성으로 간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불리하게 되고 바람성으로 간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군요. 강주 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 후보 대 현역 무소속 후보 대 민주당 후보의 강권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민평당이 현역 구청장 후보이고 네. 바른미래당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실시됐던 그 27년 동안 민주당이 독주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네. 2년 전에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잠깐 바람을 일으켰지만 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독점 체제를 유지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저하가 됩니다. 지방선거 2회부터 6회, 그러니까 4년 전에만 50%를 넘었을 뿐이고 나머지 2회부터 5회까지는 40%의 투표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투표율이 저하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투표율 저조, 특히 이번엔 대북 이슈가 모든 걸 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년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전패를 할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압승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야당을 이기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적인 정치 상황이 요동을 치겠죠. 네. 정치적인 이제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동안 영남 지방을 기반으로 유지해왔잖아요. 그런데 네. 바른미래당이 이제 약간의 선전을 하면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네. 국민당의 경우는 이제 분당이 되면서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결과에 의해서 생존의 여부가 달려 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8월달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그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연정한 지역 일꾼이 뽑히길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와 박매호 전남지사 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분권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후보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박 후보는 전남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광주 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역사 속에 우뚝 세워보고 싶은 소망으로 광주시장 출마를 결심했었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느꼈다며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김 전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등 동북아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광주 전남에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 본사가 지역에 있고 에너지밸리 조성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기업들은 물론 지자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2호 기업인 이 업체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꿈의 에너지벨트가 현실화된다면 무한대의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 진출 의지도 강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또 실현만 된다 하면은 저희 이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기업들은 무조건 진출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구축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한반도의 전력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는 현재 31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60%인 186곳이 입주를 완료해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전과 더불어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선 때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지역 공약으로 발굴해 건의했던 전라남도는 사업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한중일 전력망의 교차점인 광양망권에 슈퍼그리드 터미널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광주 나주 혁신도시 지역경제와 새로운 엔터프레너십, 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데 큰 동력이 될 걸로 저희 기대합니다.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지역경제의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상원, 전태일, 두 열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광주 MBC 5.18 특집 다큐 두 개의 일기를 미리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알아봅니다. 두 열사는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시대를 이끈 양심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넘어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 정외과 71학번인 윤상원은 원래 출세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외무고시에 합격해 고위 관료가 되고자 했습니다. 외무고시 준비하면서 요즘 골프 치는 것처럼 그때는 조금 고급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 했어요. 테니스. 하지만 빈민들 속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하는 쪽으로 그의 인생은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야학 활동에 투신했고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기계는 돌아간다. 사람이 돌아간다. 싸구려로 막 돌아간다. 긴 굴뚝의 연기 속에
우리의 피와 땀은 용이 되어 날아가는데 그래도 백옥불이다 천불이다 잘 사는 세상이다. 무언가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윤상원이 재수생 신분이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어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이 노동 쪽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결정적 계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 15시간씩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 평화시장의 소녀 여공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전태일의 결단이 윤상원을 깨운 겁니다.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물질적으로 본다면 1달러의 값도 없는 나의 전부를 여기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전남도청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켜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광주가 있는 겁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과 1950년 광주에서 태어난 윤상원. 비록 생전에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23살 전태일의 희생이 10년을 거쳐 31살 윤상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두 인물의 헌신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산자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에 202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전 씨는 지난 21일 건강상의 문제로 멀리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출석 여부나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과 관계없이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